소위 경금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금광석이나 바위, 무기, 도끼 등의 투박하고 강한 금속성의 자연 광물과 동일시되어 오던 적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본질적인 특성을 콕 집어서 언급하는 사유구조를 가진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곤 한다. 경금은 경화작용을 하기도 하면서 비유컨대 열매와도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간목에서 출발된 차원계의 존재성과 생명력은 기토의 금화 교육을 지나면서 경화작용이 완성된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미 기토론까지 많이 논해왔고 본 블로그에서도 많이 논해왔지만 간목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여는 생명의 시작은 유연하고 어리지만 그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여 컨트롤하는 기토를 통해 경화작용을 가속화하는 경금은 간목이라는 출발점이 지향하는 목적지와도 같다. 그래서 경금에게는 간목이 대대작용으로 따라붙는 것을 즐기고 간목도 경금이 따라붙는 것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짜여져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운은 역시 정화로서 간목에 임하여 경금화시키는 부스터 역할을 하고 있는 에너지이다.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적 특성이 만들어지며 그렇게 명리학의 대부분은 간목과 정화와 경금을 통해 거의 반 이상의 흐름들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싶다. 간목이 경금이 되었다 함은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것과 다름이 아니며 이 경금이라는 열매를 통해 씨앗을 얻게 되는 것과 이후에 임수를 통한 회임의 작용은 대를 이어 연결되는 생명의 연속성의 표현이 천간의 10개의 구조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보니 이 경금이라는 한마디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금의 이치를 철광석이나 도끼 등의 사유구조로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더 이상의 학문적 발전성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보니 공부를 불필요하게 헤매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이유가 다 이러한 개념의 정리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일련의 천간이 가지는 연속성의 단계는 마치 태극의 유려한 곡선과 같은 좌표로 그 특성을 표시할 수 있으며 경금은 그런 면에서 씨앗을 낳을 수 있는 완성된 기본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인간은 그러한 연결고리의 여러 특성 중에 각자의 인연과 카르마에 따라서 각기 감당해야 할 처지와 입장에 따라 하늘로부터 코드를 부여받게 되며 그 코드는 정해진 특성에 의하여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는 흐름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 싶다. 아마도 이 대목은 많은 시간을 두고 수시로 계속 논해가고 증명해 나가야 할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다 보니 경금을 논함에 이 정도로만 잠시 언급하기로 하며 양해 바란다. 이렇게 경금은 제대로 숙성되고 경화작용의 의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라는 내적 숙성과 확장의 에너지를 견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정화와 궁합이 좋은 간목이 같이 따라붙어야만이 경금은 온전한 천명 수행과 발전을 위해 그 기질이 닦여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대목은 경금을 단련하기 위한 1차적인 방편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적 특성에 따라 정반대의 임수에 해당하는 조건이 요구되기도 한다. 임수를 요구하는 경금은 또 다른 천명과 발전의 단계에 머물고 있으므로 정화를 요구하는 입장과는 사뭇 다른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각각의 천간론을 연구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존재하는 중요한 지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아마 경금일간으로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조가 가장 다이나믹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다 보니 혹 인연이 있다면 참고들 하시기 바란다. 그런데 이민년은 경금일간이 상대해야 할 기운이 바로 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경금의 조건을 잘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하다. 보통은 경금이 정화나 간목을 대하면서 제 관적인 입장에서의 발전성을 논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법인데 이민년에는 임수를 대하면서 그 흐름을 풀어가야 하므로 이민년의 경금일간들은 그 원명의 특성들과 환경적 조건들이 어떠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더 하다고 보게 된다. 이민년의 경금일간이 발전적인 입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일단 대운이 사화대운이나 오화대운에 머물고 있으면서 원명의 임수가 복잡하게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신금이나 해수라도 있으면서 이민년을 맞게 되면 그 발전의 정도가 더욱 클 수가 있다. 그러나 정화가 떠있는 운명이라면 발전의 기미는 존재할 수 있으나
성사 여부는 다소 불투명할 수 있다. 이때에는 월별 흐름과 인연법 등의 기타 암신적인 요소들을 통해 틈이 발견되는 시점을 살펴야 한다. 만약 술토대운을 지나는 경금일간이 천간에 간목을 띄워놓고 역시 해수라도 놓고 있다면 큰 발전의 기회를 논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기토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야 할 조건이므로 이래저래 그 흐름들은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토기운이 많은 경금일간들이 술토대운이나 사화, 오화대운 등을 지나는 조건이라면 그래도 작은 숨통은 트일 수 있는 조건인데 지지에서 인중 간목이 들어오므로 기회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신유대운과 해자축대운을 지나는 경금일간이라면 세년에서 또 오는 임수의 기질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없는 상태라면 그대로 의욕을 내고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도전 자체가 자칫 패착으로 귀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임수가 얼마나 순수하게 들어오는지 변질되어 작용하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만약 정화라도 나가 있는 중이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렁이는 새로운 출발점에 대한 의욕과 욕망을 잘 알아챌 수 있는 음덕이 필요한 입장이므로 잘 가름할 필요가 있겠다.